244페이지 이제 다음 행성의 이제 겉보기 운동. 아, 이게 이제 또 재밌죠. 행성의 겉보기 운동. 일단은 이 행성의 겉보기 운동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그래도 이게 이제 지구과학에서 좌표계가 빠지긴 했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 것 몇 가지만 좀 설명을 간략하게만 좀 해보자면요. 요거 하나 좀 이야기해볼게요. 천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천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밤하늘의 어떤 별들을 보면 걔네들의 어떤 그 입체감이 느껴지진 않아요. 그냥 어딘가에 박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을 가상의 구를 천구라고 부르는데 천구는 이렇게 뭐 쉽게 있을 때 가상의 천구가 있으면요. 지구가 있을 때 이 어떤 천구 부근과 날그 그리고 그것에 따른 지구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어서 이때 태양을 우리가 보면요. 이제 사실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거지만 우리는 지구가 공전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태양이 이렇게 천구상에서 한 바퀴, 1년에 한 바퀴씩 도는 것처럼 느껴져요. 지구가 1년에 한 바퀴 돌지만 태양이 1년에 한 바퀴씩 도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이렇게 태양이 지나가는 길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간단하게 황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때 황도에서 나타나는 별자리 12개가 있는데 그것을 황도 12궁이라고 불러요. 간단하게 그냥 이해만 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황도 12궁을 따라서 태양이 1년에 한 바퀴 도는 그 움직임을 우리는 연주운동이라고 부르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연주운동은 왜 나타나느냐라고 했을 때 태양의 우리는 그런 걸 겉보기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태양의 겉보기 운동. 실제로 운동하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 봤을 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태양의 겉보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그 태양이 이제 겉으로 움직이는 건데 연주 운동은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느냐? 동에서 서쪽으로. 연주 운동은 기본적으로 동에서 서쪽으로 움직이지만 그것은 하루에 약 1도 정도씩 움직이는 것을 의미해요. 하루에 1도 정도씩. 왜냐면은 태양이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360도 도는데 365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대략 한 1도 정도씩 그리고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서에서 동쪽으로 공전하니까 우리가 태양을 보면 1도씩 조금씩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 이야기는 조금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자면 여기서 근데 태양이 그러면 하루에 1도씩 동에서 서쪽으로 가. 그렇지만 우리는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을 시간으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뜨는 걸 6시, 남중한 걸 12시, 지는 걸 18시로 정했습니다. 자, 그걸 가지고서 그림을 표현해 본다면 자,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위에다 그릴까? 여기 위에다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평선이 있어요. 내가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아주 고독하게. 그렇지? 그런데 남중한 하늘에서 태양이 있다. 남중한 하늘에서 태양이 있어요. 오늘이 저희 딱 2월 1일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2월 1일에 상황을 한번 그려보고 2월 1일에 그 다음에 뭐 30일이 지난 시점 28일이지만 3월 1일 오지 않았으면 싶은 개학일이 온다. 이렇게 이제 가정했을 때 이때를 생각해 보면은 대략적으로 3월 2일, 3월 3일이라고 할까요? 대략적으로 약 30일 정도가 지난 다음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차피 이때도 12시고요. 태양이 남중했을 때 이때도 12시. 어떤 별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배경이 되는 별이 태양과 같은 위치에 현재는 여기에 놓여져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 같은 경우에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연주운동을 하루에 1도씩 하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30일이 지나면은 연주운동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30도 갔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 별의 위치가 30일 전과는 다르게 왼쪽으로 가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괜찮나요? 조금 더 동쪽으로, 그러니까 서쪽으로 와 있는 거예요. 태양 자체가. 이 별을 기준으로 하면은 별은 항상 이렇게 뜨고 지는 게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그죠? 자전 때문에. 그런데 태양의 위치가 이렇게 이제 달라져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나타나는 어떤 이런 겉보기 운동들이 존재한다라는 거고, 행성들도 이렇게 겉보기 운동을 할 거고, 그것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괜찮죠, 그죠? 요거 하나 간략하게만 써보세요. 요거 하나만 간단하게 쓰시면 본격적으로 좀 이해를 가봅니다. 지구가 공전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공전은 지구 공전해서. 그 태양이 음주운동을 한다는 게 그 태양이 남중했을 때 위치가 이렇게 치우치는 게 아니라 남중은 여기서 하는데 그 배경 이렇게 좀 맞아. 근데 사실 그것은 배경 잘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은 배경을 기준으로 하면은 태양이 움직이는 거긴 하지. 근데 우리는 시간을 태양을 기준으로 정하니까 원래 정확히 얘기하자면 얘기하신 것처럼 그 배경에 대한 설명도 하고, 그 다음에 태양이 배경을 움직이느냐, 태양을 기준으로 배경이 움직이느냐,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만 여기 그렇게 깊게 가진 않으니까 얘기하신 거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쓰고 계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태양이 남중했을 때는 이제 기준으로 정하니까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옛날에 뭐 고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얘기하신 별뿐만 아니라 어떤 배경 자체가 태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계속 이제 서에서 동쪽으로, 왼쪽이 동쪽이고 오른쪽이 서쪽이니까, 그죠? 요렇게 온 거잖아. 기준에 비해서 30일 전에 비해서 계속 서에서 동쪽으로 계속 배경이 움직인다. 근데 배경뿐만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가지고 진짜 완벽하게 고정된 배경이 아니니까 멀리 있는 녀석들은 배경별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얘기하고 싶은 행성 같은 경우에는 별보다는 훨씬 가까운 거리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배경별들보다도 또 그 배경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어떤 행성들의 움직임이 나타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성들의 어떤 기본적인 움직임은 이렇게 동쪽, 서쪽이 있으면 서에서 동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는 그래서 순행이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자,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늘을 보고 있는데 행성이 이렇게 서에서 동쪽으로 간다는 게 아닌 거예요. 옛날에 할 짓거리가 없으니까, 옛날에는 스마트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맨날 밤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낮 12시를 기준으로 했지만 어차피 그때 하늘이 보이진 않겠죠. 자정을 기준으로 한다면 맨날 밤 12시에 나가가지고 하늘을 보는데 오늘은 어떤 행성의 위치가 요 정도 있었어. 다음날은 요 정도, 다음날은 요 정도, 다음날은 요 정도 쭉쭉쭉쭉 계속해서 서에서 동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것을 기본적으로 순행이라고 부르고 갑자기 동에서 서쪽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역행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본적인 어떤 우리가 방금 여태까지 보았던 어떤 배경별의 움직임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순행이라고 하는 것은 서에서 동쪽 방향으로의 움직임, 역행이라고 하는 것은 동에서 서쪽 방향으로의 움직임. 그것이 왜 나타나는지는 뒤에서 보겠지만 그걸 얘기하고요. 요 끝부분에서 순행에서 역행 혹은 역행에서 순행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좀 잠깐 멈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을 U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순행, 유, 역행, 뭐 유, 순행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좀 이따 다시 자세히 그릴게요. 그래서 순행과 역행이 일어나는데 순행과 역행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역행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왜 발생하느냐 그림을 다시 그리겠지만 역행이 나타나는 이유는 지구와 행성들 내가 행성들을 바라봤을 때 역행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 역행은 지구와 행성의 공전속도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와 행성의 공전속도가 달라서 공전속도 차이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기본적으로 연주운동이라고 하는 현상도 지구 공전 때문에 나타났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배경이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보여지는데 역행이라고 하는 것은 좀 지구와 행성의 공전속도 차이 때문이다 이고요. 역행은 그래서 주로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지구와 행성 사이의 거리가 가장 작을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행성도 지구와 졸라게 멀리 있어 뭐 공전을 어떻게 하든가 태양주를 공전하든 뭐 다 신경 쓸 필요 없이 존나게 멀리 있다면 그냥 얘도 배경처럼 움직일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거리가 가까울 때 지구와 행성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순간에 일시적으로 배경의 움직임과 행성의 움직임 속도 우리 겉보기 운동이죠. 어차피 실제로 움직임이 아니고 그 움직임 속도가 조금 다르게 나타나서 뭔가 오류처럼 거꾸로 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원리를 그래서 이제 저희는 설명을 할 거고요. 245쪽 밑에 그림이 있지만 저거는 뒤에서 역행과 순행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247쪽에 있는 내용부터 먼저 볼게요. 247쪽에 내행성의 겉보기 운동입니다. 자, 내행성과 외행성을 정의하는 기준. 그냥 지구보다 안쪽에 있느냐? 내행성은 그래서 누구누구인 거야? 수성, 금성이 내행성인 거예요. 외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화성, 목성, 천왕성, 태왕성 얘네들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되고요. 역행이 왜 일어나는지는 먼저 얘네들의 위치 관계를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행성의 어떤 겉보기 위치의 변화. 이걸 이제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247쪽에 있는 그 그림 그릴 거예요. 자, 공전 궤도를 두 개를 그리겠습니다. 공전 궤도를 이렇게 대충 잘 됐죠? 가운데 태양이 있는 어떤 요런 상황. 자, 지구를 여기 기준으로 정해 놓는 거예요. 지구의 위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행성이 어딘가에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내행성이 요 안쪽에서. 금성으로 그냥 예를 들자면은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 녀석은 기본적으로 공전을 반시계 방향으로 할 거예요. 그죠? 금성의 위치.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공전 속도를 따졌을 때 금성 안쪽에 내행성이죠. 내행성의 공전 속도가 기본적으로 지구보다 빠르다라는 거. 태양과 더 가까이 있으니까 그거를 생각한 상황에서 일단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행성의 위치를 이제 뭐 금성이라고 그냥 부를게요. 금성의 위치를 표현해 본다면 지구와 태양 그 다음에 금성이 일직선으로 놓여질 수가 있어요. 괜찮죠? 그죠? 일직선으로 놓여질 수가 있습니다. 내행성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위치를 이제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구에서 이 내행성의 궤도를 봤을 때 이렇게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점 있겠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멀리 떨어졌다라는 것은 지구와 어떤 금성 사이의 거리가 아니고 지구에서 태양을 바라봤을 때 현재 이 두 위치는 제가 아까 그렸던 이 두 위치는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태양과 동일한 방향에 안에 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의 위치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두 개를 표현한 거고 일단 우리가 태양 쪽에 있는 행성 자체가 태양 쪽에 있을 때 그것을 합이라고 불러요. 합. 그런데 합 중에서도 이 위치는 안쪽에 있는 합이다. 그래서 내합이라고 부르고요. 내합. 그 다음에 여기는 외합이라고 부릅니다. 괜찮아요? 내합과 외합. 그리고 이때 요 태양과 어떤 행성이 얼만큼 각도로 떨어져 있느냐 이 각도를 우리는 이 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요 두 위치는 각자 최대 이각이라고 부르면 되겠고요. 최대 이각. 그런데 얘네 둘을 구분을 해야 되니까 각자 방향을 붙일 건데 우리는 태양을 바라봤을 때 항상 태양이 남쪽에 떠 있는 상황을 생각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은 동쪽에 있는 최대 이각이다. 그래서 동쪽 방향의 최대 이각, 동방 최대 이각. 그다음에 오른쪽은 서쪽 방향의 최대 이각이다. 그래서 서방 최대 이각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줘요. 동방 최대 이각과 서방 최대 이각인데 최대 이각에서의 위치를 그럼에도 어떤 기하학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 접선의 위치입니다. 접선의 위치. 뭐 굳이 엄청나게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접선의 위치. 자, 지구도 공전하고 내행성도 공전을 하죠. 공전 속도 누가 더 빠르다? 내행성이 더 빠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시간 동안 자, 얘들 이 순간은 1 어떤 지구와 내행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행성이 내합의 위치에 있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은 시간이 지났을 때 예를 들어서 내행성이 1번에서 2번까지 즉 서방 최대 이각에 도착했을 때 지구는 요 각도까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오겠죠. 괜찮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조금 덜 가는 거예요. 내행성이 요만큼 왔을 때 지구는 조금만 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때의 어떤 그 공전 방향과 그러니까 이 겉보기 위치에서 내행성의 어떤 공전 방향과 내행성의 겉보기 위치 변화 방향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내합 다음에 서방 최대이각, 외합, 동방 최대이각 순으로 계속 변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내합에서 그러면은 이 녀석의 위상은 어떻게 볼까요? 내합에 위치했을 때 금성도 사귄 거지, 그치? 왜냐면은 이쪽 면을 빛을 반사할 거니까 내합의 위치에서는 얘기하신 것처럼 사구로 보일 거고요. 이때에는 요 적선이라고 그랬지, 90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왼쪽이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하현으로 보이는 거예요. 바라봤을 때 서방 최대각에서는 하현. 그럼 외합에서는 망인 거 괜찮아요? 망으로 보이고 물론 망이지만 보이지 않죠. 태양 쪽에 있으니까. 그렇다고 이 생각하시는 건 아니지. 태양에 가려서 안 보이는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닌 거고 하늘이 넓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상현. 그래서 동방 최대 이각에서는 상현. 그 다음에 서방 최대 이각에서는 하현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합에서는 사계 위상, 그 다음에 외합에서는 망의 위상인데 실제로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이 외합에서 망의 위상을 볼 수 없었죠. 이 외합에서 망의 위상을 볼 수 있는 건 이제 망원경이 개발되고 나서 망원경을 이제 발명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먼저 이들의 그 내행성의 위상 변화를 먼저 조금 표현을 해볼까요? 내행성의 위상 변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행성이 내합의 위치. 처음에 그림을 그릴게요. 내합의 위치에서 서방 최대이각, 외합, 동방 최대이각으로 쭉 변화할 텐데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봐야 되는 거는 이 녀석들의 그리고 저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시직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더 쉬운 말로는 겉보기 크기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시직경, 겉보기 크기. 겉보기 크기 뭐 얘기하는 거냐면은 별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바라보면 요 그냥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크기. 그 녀석의 크기까지 고려한다면 삭 일대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는 가장 크게 이제 그죠? 어떤 크기를 가져가겠죠. 그러다가 이제 하얀 달은 조금 작아지고 그리고 망일 때는 아주 째까지 그리고 다시 조금 더 큰 상현 그리고 다시 사계의 위치로 돌아올 거고요. 요때를 우리는 내합의 위치 그 다음에 서방 최대이각 그 다음에 외합의 위치 그 다음에 동방 최대이각으로 위상이 변할 거다. 됐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행성은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뭐 굳이 최대 이각을 이야기해 본다면 최대 이각이 이제 수성하고 금성이 조금 달라요. 수성하고 금성 중에서 최대 이각이 누가 더 크겠어요?
금성이 더 크겠죠? 당연히. 그치? 그래서 금성이 대략적으로 몇 도더라? 한 약 48도 정도. 제 기억에 48도 정도. 수성이 20 몇 도 정도 돼요. 한 30도. 약 25도라고 하겠습니다. 15도라고 할게요. 약 15도 정도. 45도, 18도. 15도. 교재 죄송해요. 잘못했네. 28도. 죄송합니다. 수성이 약 28도, 금성이 약 48도인데 어차피 좌표로 시간 따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큰 의미는 없습니다. 30도, 45도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죠? 자, 그러면 한 페이지 좀 넘겨볼게요. 역행하기 전에 한 페이지를 또 먼저 외행성의 겉보기 운동 이걸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면 외행성의 겉보기 위치 상황을 먼저 다 설명하고 갑시다. 외행성은 이제 조금 골 때리는 게 뒤에서 다시 얘기는 할 거지만 그림을 먼저 그릴게요. 원을 그리고요. 또 원을 그리면 조금 짜부된 것 같지만 그냥 하겠습니다. 태양이 있을 때 이번에는 여기가 지구의 위치인 거죠. 그죠? 그리고 외행성들은 이각이라고 하는 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 이각이라는 말 자체는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그린 위치 자체가 태양과의 이각이 180도가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 이각의 의미는 없고 요 위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태양과 같은 방향에 있는 것을 우리는 합이라고 부른다라고 했고요. 자, 이때는 그럼 요 양쪽의 요 위치는 이제 태양과의 각도가 90도네. 90도 그래서 9라고 불러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냥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9. 그런데 왼쪽에 있는 거 태양을 바라봤을 때 왼쪽에 있는 게 동구,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게 서구 이렇게 부르고요. 태양과의 각도가 그러니까 지구 뒷방향의 뒤통수 쪽에 있는 것을 우리는 충이라고 부릅니다. 동구, 뭐 서구, 뭐 합, 충 이런 어떤 위치 관계가 나타나는데 자 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공전 속도를 비교하면 이번에는 누가 더 빨라요? 공전 속도. 지구가 외행성보다 더 빠른 거네. 그 얘기는 뭐야? 지구가 어느 정도 요만큼 왔을 때 요렇게 지구가 요만큼 왔을 때 외행성은 더 조금밖에 올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충의 위치를 1번으로 정하면 다음은 서구에 위치하는 거야? 동구에 위치하는 거야? 동구에 위치. 다시 잘 보세요. 그냥 공전은 얘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하는 거 맞아. 공전 방향은. 그런데 방금 얘기했던 거. 우리가 어차피 지금 이 그림은 지구도 공전하고 있고 외행성도 공전하고 있는 그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쟤도 마찬가지지만 지구를 위치를 정한 거야. 지구의 여기가 이해되셨죠? 그럼 지구의 위치를 정했으니까 지구가 똑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거리를 공전해왔죠. 그러니까 더 많은 각도를 움직였지. 그때 외행성은 그만큼 올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러면은 지구가 여기 왔을 때 외행성을 봤더니 동쪽으로 위치해 있네요. 그래서 충 다음에 동구, 합, 서구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생각해야 되겠지. 내행성은 그냥 좀 나쁘게 표현해서 뇌 빼놓고 그냥 공정 방향 하면 되겠지만 외행성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충, 동구, 합, 서구의 위치로 오게 되는 거고요. 물어봅시다. 충에서는 당연히 망이겠죠. 합에서도 망을 나타내겠죠. 동구와 서구에서는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림이 좀 애매한데 이게 조금 볼록한 사면.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볼록한 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위상 변화를 그려보면 겉보기 크기까지 고려했을 때 충의 위치를 기본으로 했을 때 그 충의 위치에서는 작은 망, 그지? 그리고 동구에 위치했을 때 왜 작은 망이야? 죄송해요. 큰 망이죠. 가장 큰 망으로 보는 거고요. 충에 위치했을 때 가장 큰 망, 그리고 동구에 오게 되면 조금은 작아졌지만 완벽한 상형은 아닌. 그리고 합에 갔을 때 조그만 망, 그리고 다시 왔을 때 다시 커진 조그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충, 동구, 합, 서구. 그러면 이 얘기를 할 수 있겠네. 외행성의 위상 변화에서는 초승이나 금음 또는 sak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초승 또는 금음 같은 것들이 나타나질 않고요. 굳이 조금 더 심화해서 얘기하자면 이 위상 변화로 봤을 때 그 현보다 작은 위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현이라고 하는 건 상현 또는 하현. 현보다는 그러니까 반달보다 작은 위상은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각이 90도가 나타나는 지점이 어떤 뭐 기하적으로 봤을 때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각이 아니라 태양과의 그 바라보는 각도, 적선이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보다 작은 이상은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되겠죠. 위치 관계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위치 관계를 말씀을 드렸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역행이랑 순행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제 그것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조금 하기 전에 그것들 이 역행하고 순행을 이야기하기 전에 요거 먼저 좀 하고 이야기해 봅시다. 그럼 내 합이라고 했을 때 어떤 내 행성으로 다시 돌아볼게요. 내 행성에서 내 합에 위치할 때 이 녀석이 몇 시에 뜨고 몇 시에 지냐? 몇 시에 뜨고 몇 시에 지겠어요? 태양과 동시에 뜨고 태양과 동시에 지겠죠. 외합도 태양과 동시에 뜨고 태양과 동시에 지겠죠. 그럼 혹시 이 서방 최대 이각에서는 언제 뜨고 언제 지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대략적으로. 12시? 조금 뭔가 애매하죠? 그러니까 뭐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구에서 내가 요렇게 있어. 그럼 여기 동쪽이고 여기 서쪽이죠. 괜찮나요? 동쪽이고 서쪽이에요. 그러면 맞죠? 그죠? 동쪽에서 태양이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는 왜 이렇게 그린 거야? 왼쪽, 동쪽, 서쪽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요 방향이 반칙이지, 그지? 그러니까 동쪽, 서쪽. 자, 이렇게 있어요.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를 때쯤에 요 어떤 서방 최대각이 있을 때 이미 존재하고 있죠. 이미 하늘에 떠 있죠. 그래서 그냥 쉽게 표현해서 우리는 서방 최대각에 있을 때에는 그 동쪽 새벽에 해가 뜨기 전 새벽에 동쪽 하늘에서 볼 수 있다 정도로만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마찬가지인 방법으로 그냥 설명을 해보면은 동방 최대 이각에서는 초저녁 서쪽 하늘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어떤 우리 달 생각하는 거랑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충 같은 경우에는 그럼 뭐야? 언제에서 언제? 18시에서 6시까지 쭉 볼 수 있는 거고, 동구에 위치하면은 달의 위상으로 생각했을 때 마치 상현이 위치하는 거와 같은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그럼 언제부터 언제 볼 수 있는 거야? 동쪽에서 태양이 지금과 동시에 18시에서 그죠? 24시까지 볼 수 있는 것. 합의 위치에서는 볼 수 없죠. 그죠? 서구는 뭐야? 머리가 그래 이제 나이 먹어도 힘들다. 24시에서 6시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재에서는요, 그 회합주기라고 들어가 있는 거는 지우세요. 회합주기는 문제에도 있고 뒤에 가보면은 회합주기 나오는 것은 아예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교재 만들 때 외행성의 운동이면은 회합주기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교과서 다 나온 걸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빼시면 되고요. 역행과 순행이 왜 일어나는지 설명하면은 마무리가 돼. 얘기 안 해도 내용이 있거든요. 다 지워도 되겠죠? 좋을까요?
것이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만큼만 지워볼게요. 내 행성의 역행. 내 행성의 역행 관계를 먼저 좀 설명을 해보자면, 밑에다가 지구 공전 궤도, 그다음에 내 행성의 공전 궤도와 지구의 공전 궤도를 대략적으로 그렸어요. 자, 태양이 있으면요, 안쪽은 내 행성의 공전 궤도고 바깥쪽은 지구의 공전 궤도겠네. 지구가 공전할 때 일단 요거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제가 지워버렸지만 안 지웠네요. 역행이 어디서 일어나? 지구와 행성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내 행성의 역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부근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지점이 어디였어요? 내합. 그러니까 내 행성의 역행은 반드시 내합 부근에서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합 부근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무조건 내합 부근에서만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지구를 우리는 이번에는 요 위에다가 그렸다. 아까는 지구를 밑에다가 그렸잖아요. 지구의 위치를 위에다가 그리면 요 내 행성이 여기 근처를 지나갈 때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에도 조금 위치를 몇 개를, 지구가 1, 2, 3, 4, 5 순서로 이렇게 이제 움직인다. 아니다. 밑에 그립시다. 죄송합니다. 찌꺼리해서 죄송해요. 밑에 그릴게요. 지구를 이렇게 1, 2, 3, 4, 5 위치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행성은 예를 들어서 3번에 있을 때 내합이라면 공전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굳이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1, 2, 3, 4, 5 정도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잘 그려질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오랜만에 그려서. 그러면 잘 그려지는 거 맞아? 몰라. 그냥 갈게. 1. 그럼 여기 있는 거예요. 1. 대략적으로. 그 다음에 2. 여기 있는 거야. 그 다음에 3. 여기. 그 다음에 4.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5. 여기 있는 거죠? 괜찮나요? 그러면은 요렇게 간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1번에서 지금 3번이 내합 부분이잖아. 3번에 있을 때가. 그럼 1번에서 2번까지는 순행이야. 괜찮지? 그치? 2번에서 U가 잠깐 나타나. 그 다음에 2번에서 4번까지는 역행이 나타나는 거야. 2번에서 4번. 즉 3번이 내합의 위치니까 그 부분에서. 그 다음에 이후에 다시 순행이 나타나 라고 하면은 다 증명이 된 거죠. 이때 우리가 조금 이제 학생들이 이 그림을 보고 많이 오해하시는 거, 아직 외행성은 그림도 안 그렸지만 많이 오해하시는 게 그럼 역행은 내 행성의 역행은 이렇게 뭔가 리을자, Z자 이거를 꼭 그려야 되네, S자를 그려야 되네, 그거는 아예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 어떤 우리는 여기 단원에서 뭐 좌표계나 이런 것들도 아예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이 행성이 이제 서에서 동, 그러니까 행성의 수평 이동만 생각하는 거지 수직 방향으로 연직 방향으로 왜 이런 식으로 보이느냐는 아예 생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이 내행성의 역행이냐 외행성의 역행이냐 어떤 그런 걸 판단함에 있어서 그림을 보시면 교재에서 그림 S자냐 돼지꼬리 모양이냐로 구분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걸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외행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외행성의 역행. 외행성의 역행은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지점 어디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충 부분, 그렇지? 충 부분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지구의 공전 궤도와 외행성의 공전 궤도를 또 그려보면 요거는 이렇게 또 크게 그려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지구가 이렇게 있고 외행성이 있다면 지구와 외행성이 있다면 요 위치가 이제 저기 충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외행성은 공전 속도가 더 느리니까 1, 2, 3, 4, 5 움직이는 동안 지구는 훨씬 더 많은 거리를 움직여서 1, 2, 3, 4, 5 움직이겠죠.
잘 그려질지 모르겠어요. 이제 밑밥을 졸래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그지? 그 다음에 벌써 실패한 것 같아. 다시 그릴게요. 그림을 좀 조정할게요. 그림을 뭘 잘못 그렸는지 이해했어. 항상 그림 진짜 너무 오랜만에 이 그림을 칠판에 진짜 뻥이 아니고 몇 년 만에 그려요. 1, 2, 3, 4, 5 연습하고 왔어야지라고 하면은 제가 그런 어떤 비판은 달게 받겠습니다. 자, 1번 여기 있는 거예요. 괜찮죠? 그 다음에 2번 하면은 여기 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괜찮나요? 그 다음에 4번 대충 아무데나 그리는 거야. 어차피 천구상에서 연직 방향의 움직임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요렇게 가는 거죠. 괜찮나요? 그죠? 그러면은 3번 즉 충 부분에서 역행이 나타납니다. 순행, 유, 역행, 유, 이해할 거 없죠, 그죠? 그래서 어차피 시험 문제에서 당신 이걸 그릴 일은 없잖아요. 그냥 역행이 일어나는 지점들이 충 부분과 내합 부분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럼 이것도 그냥 질문을 해볼까? 왜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아까 제가 얘기한 거긴 하지만 왜 가장 가까운 지점인 충과 내합 부분에서 역행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렇게 지나가면서 이게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치? 그러니까 맞는데 뭐 굳이 우리가 또 그래도 단어를 이제 언어로서 이해하고 있냐 아니냐를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가까울수록 이 어떤 행성의 겉보기 운동이 조금 더 극대화되는 거죠. 멀리 있으면은 사실 배경의 움직임하고 행성의 움직임이 일치화되는 경향이 크지만 가까이 있을수록 그 행성의 어떤 독단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너무 가까이 있을 때 조금 이제 공전 속도 차이로 인해서 행성과 지구 사이의 공전 속도 차이로 인해서 어떤 이런 현상들이 보여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일단 이렇게까지 하면은 저희 내용 금방 끝났네요. 너무 진도 씨가 좀 질문도 해주시고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다 이해하셔서 좀 빨리 간. 질문 이거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근데 좀 봤을 때 문제에서 이제 굉장히 좀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어떤 거를 잠깐 볼 거냐면 같이 좀 몇 개만 봅시다. 어떤 거 볼 거냐면 252쪽에 3번 보실래요? 252쪽에 3번 2008년 문제가 굉장히 오래됐다는 게 느껴지시죠? 옛날 교육과정이 엄청 예전 교육과정에 있던 거라서 12월 2일에 서울 지방에서 달, 금성, 목성을 촬영한 것이래요. 그럼 이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이제 우리는 달과 행성을 조금 섞어서 이들의 어떤 금성과 목성의 위치 관계를 달과 섞어서 위치 관계를 우리가 추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번엔 태양을 여기다 놓겠습니다.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지구 주변에 달이 돌고 있을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지구에서 태양 방향으로 보조선을 그었을 때 초승달은 여기에 있을 때 달에 초승달이 나타날 거예요. 그죠? 괜찮죠? 그리고 금성과 목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금성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으로 볼까요? 금성 같은 경우에는 이 지구의 안쪽 궤도를 공전하고 있을 거고 목성 같은 경우에는 지구의 바깥쪽 궤도를 공전하고 있을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초승달과 동시에 밤하늘에서 일단은 보였다라는 것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내가 지구가 있을 때 나를 이렇게 세우면 지평선을 그리면 왼쪽이 동쪽, 오른쪽이 서쪽 그 방향에서 초승달이 보이는 거니까 금성이든 목성이든 똑같이 서쪽 지평선에 있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성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뭐 내합 부근이든 아니면 저기 멀리 가서 외합 부근이든 이 서쪽 지평선 방향에 있는 거니까 그런 거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목성 같은 경우에도 절대로 동구와 서구 사이에, 이쪽 동구, 충, 서구 사이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굳이 해봤자 저기 합 부근에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일단 1번에 3번 문제에서 1번에 새벽에 촬영한 것이다. 불가능한 거야. 초승달은 초저녁 서쪽 하늘. 그치? 그냥 기계적으로 이 정도는 외워두시면 문제 풀 때 훨씬 더 쉬우니까. 새벽은 일단 아닌 거고 서쪽 하늘은 일단 맞는 거예요. 일단 2번은 됐는데 3번에 목성은 서구 부근에 위치한다. 애초에 개소리인 게 우리는 지금 동방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태양을 기준으로 동쪽 방향을 논하고 있는데 목성이 서구에 있다? 아예 말이 안 되는 거다. 심지어 만약에 그러면 동구라고 하면 맞는 건가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왜? 초승달 방향에 대해서 목성과 금성이 지평선에 나란히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부분에 있다는 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번도 틀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린 거고요. 4번에 금성의 위상은 하얀달 모양에 가깝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야. 금성의 위상이 하얀달에 가깝다라는 것은 서방 최대 이각에 위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해되시죠? 그죠? 그런데 애초에 우리는 똑같은 얘기, 동방을 논하고 있기 때문에 4번은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뭐 내합 부근이니까 정확하게 얘가 내합인지 뭐 어디인지 우리가 알 수 있나요?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애초에 상현 모양과 비슷하다. 상현에서 뭐 어떤 그 사이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금성 이제 저기는 아니거나 하현은 아닌 거죠. 다음날 달과 금성 사이의 거리는 가까워진다. 겉보기 위치 변화를 생각했을 때 달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을 하는 거고, 금성 같은 경우에도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하니까 둘 사이의 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더 이상 가까워질 만한 건덕지가 없다. 답은 쉽게 사실은 2번이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자료들을 하나하나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물론 3번 문제가 엄청 어렵냐 그런 건 아니고 가장 쉬워 보여서 제가 고른 거긴 하지만 요즘 문제들이 좀 하나하나 까다로워요. 좀 까다로워요. 저희 교재에서 회합주기 나오는 문제들이 좀 있는데 그것들은 다 그냥 제끼시던가 아니면 회합주기 그 보기는 빼고 풀어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회합주기는 기존에 있었던 교육과정에서 개정 전에 들어 있었고 그게 좀 내용이 중요하다 보니까 저도 그냥 관성적으로 넣었는데 이제 그거는 좀 제가 빼야 됐을 거를 안 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촬영을